대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나쁜 버릇이 있는데 주왕은 그것에 집착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그것을 쉽게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었고 왕조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황제들은 총명하고 전략적인 인물로 식민들을 크게 번영하게 했고 어떤 황제들은 무능하여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황제의 세대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나라를 휩쓴 달기는 참으로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행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습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습관이 그녀의 특별한 총애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달기의 행동은 주왕을 사로잡았고 주왕은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에게 다지의 이 나쁜 습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지의 습관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나라 주왕은 황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왕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후세에 그의 폭정을 기리며 붙여진 호칭이었지만 본명은 적신이었습니다. 적신은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자만심과 허영심이 강한 성격을 지녔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공고히 한 후 그는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국가와 부족을 정복하며 그들의 부와 아름다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앗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지도 그러한 미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기는 상나라 근처 작은 부족에서 소씨 가문의 족장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자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가족은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 바둑, 서예, 그리고 그림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성인이 된 달기는 비할 데 없는 미모와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여 널리 알려진 미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명성은 상나라 주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하다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상나라 주왕은 냉철한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교활함을 발휘하여 심지어 강력한 장군 수호마저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한 수호는 부족의 재물을 내놓았지만 주왕은 그 보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수호는 자신의 딸 달지를 가족과 부족을 구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달기가 상나라에 입성한 후 그녀와 주왕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달기의 등장은 상나라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주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정사를 소홀히 했고 한때 컸던 야망마저 후궁의 화려함과 매력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봄밤은 짧고 해는 높이 솟으니 이제 황제는 일찍 궁궐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60이 넘은 상나라 주왕은 달지와 함께 젊음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충신들은 어떻게 정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특히 후궁들의 고군분투 속에서 달지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총에는 궁궐 안팎으로 원망과 질투로 가득 찼다. 조정의 신하였던 고결한 비가는 주왕의 정사에 대한 무관심을 참을 수 없어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간의 충성심과 뜨거운 말에도 불구하고 주왕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그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지는 그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받은 비간은 심장을 도려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한편 주왕의 왕비 강왕비는 황실의 수장으로서 그에게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말고 정사에 전념하라고 끊임없이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주왕은 강왕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달기에 질투를 샀습니다. 결국 강왕비는 눈이 멀고 손이 불에 타 궁궐에서 죽었습니다. 화형은 달지와 주왕의 뒤틀린 사고방식에 맞춰 고안된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극도로 잔혹한 형벌은 희생자가 붉게 달아오른 철기둥 위를 맨발로 걸어가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도록 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면
희생자는 기둥 아래 불타는 구덩이에 빠져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잔혹한 형벌은 달지가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비간의 죽음은 궁중의 모든 관리들을 경악하게 했고 아무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은 다지의 쾌락을 함께 나누는 데 동의하면 다지의 부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감히 반대하면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달기의 영향으로 상나라 주왕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며 사실상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달기는 재앙을 불러오는 미인으로 묘사되지만 역사적으로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달기는 주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지의 아름다움 외에도 그녀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주왕에게 그녀를 그토록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음식과 과일을 먹곤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습관은 특히 몸매 관리에 열심인 여성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단 음식은 보통, 특히 밤에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심지어 당뇨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상나라 시대에는 단 음식이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상나라 말기에는 설탕이 매우 귀했고 주로 싹이 난 곡식에서 추출한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지가 섭취한 것은 순수 천연 메가당이나 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설탕만큼 해롭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는 여전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기와 주왕의 달콤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후 상나라 주왕은 분신 자살했고 달기는 참수당했습니다. 신들의 복납에서 달기는 구미호에게 빙의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분명 문학적 환상입니다. 달기가 상나라 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나라의 멸망을 오로지 달기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상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주왕의 폭정, 만연한 민심의 분노,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약화는 이미 이 역사적인 왕조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상나라는 800년간의 통치를 확립한 주나라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대지는 역사적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정치적 계략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